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같은데. 23살로 엄청나네? 우리 오르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다가 합격이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보죠. 자, 어떤 함수를 쓴다라고요? if 함수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if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마법사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그래서 if란 함수를 찾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수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수, logical test,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인수, 조건이 참일 때 결과값. 세 번째 인수, 조건이 거짓일 때 결과값.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건을 여기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또는 거짓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값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걸 쓰게 돼요.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그런 연산자는 우리가 여기서 크다, 맞죠? 작다, 같다, 이런 걸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죠? 같지 않다 써요. 자, 수학적으로, 수학 기호는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데,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쓰거나, 어디서는 또 이렇게 쓰거나, 여러 가지로 막 흉내를 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모든 애들은 이런 기호를 씁니다. 뭔가요? 작거나 크다. 작거나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같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 자, 어디에 들어있죠? K3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7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K3에 있는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돼요. K3이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K3이 크거나 같다 70. 됐죠? 자, 두 번째 인수는 뭘까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해야 될 게 있죠? 뭐라고요? 합격. 자,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합격. 이렇게 입력을 해요. 세 번째 인수는 불합격. 이렇게 돼 있죠. 짠. 자, 불합격을 입력하기 전에 다시 두 번째 인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합격이라고 입력했지만 뭐가 또 생겼죠? 큰 따옴표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지금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대로 표시될 글자예요. 자, 그런 경우에 엑셀에서는 얘네들을 큰 따옴표로 묶어줘요. 큰 따옴표로. 근데 얘가 나름 마법사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지가 알아서 넣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마법사를 쓰지 않고 직접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줘요. 이것도 초보자들이 간혹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인수 그럼 이제 뭘로 쓰면 돼요? 그냥 불합격.
이제 확인 단추 눌러보죠. 그러면 얘는 평균 점수가 94.5고 7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의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자, 평균이 70 이상인 사람들은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해요. 급제 여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평균만 가지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가 또 있죠. 과락이 있어요. 그렇죠? 과락. 그렇죠? 그래서 과락이면, 자, 그래서 이거죠? 과락?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과락이냐? 예스. 그러면 뭐예요? 유유. 끝! 시죠?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 두 가지가 있죠. 조건이 하나 있으면 if가 하나가 필요해요. 조건이 두 개이면 if가 두 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과락을 어떻게 정할까요? 과락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 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40이라고 기준을 정해봅시다. 그러면 40보다 작으면, 40 미만이면 뭐가 되는 거죠? 과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자, 우리는 몇 과목인가요? 지금? 4과목이죠? 그러면 if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4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4개가. 자, 우리 if 하나 쓰는데 한 요만큼 들었어요. 4개 쓰려면? 이만큼. 그렇죠? 꽤 길겠죠. 자, 우리가 서울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좀 무식한 말이죠. 무식하다기보다는 좀 매우 비효율적인 말이죠. 가급적이면 짧게 쓰는 것이 좋아요. 자, 짧게 쓰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남들이 봐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 때 오류가 잘못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국어가 40점보다 작거나, 영어가 40점보다 작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4가지 조건이 4가지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40점보다 작으면 과락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조건들을 묶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해당이 돼요? 아니고 또는에 해당이 되죠. 영어로 하면 or 라고 하는 것이 있죠. or.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는 자, 국어가 F3에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or
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오아라 함수 안에는 조건이 몇 개가 있나요? 이게 4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요것들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오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을까요? and라는 게 있겠죠. and, 그렇죠? and라고. and는 이제 모든 조건이 이렇게 적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엔터 치게 되면 얘는 뭐죠?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아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가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4과목이니까 조건이 몇 개? 4개예요. 10과목이면 10개. 자, 물론 if를 그만큼 안 써서 다행이긴 하지만 조건이 10개가 되면 10과목이면 이것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과목이 40보다 작은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4개를 썼는데, 우리의 관심은 40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값을 일일이 비교할 필요 없이 값을 하나를 구해요. 그래서 그 값하고 40하고 비교를 하는 방법을 쓰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값들하고, 4과목의 값들 중에서 어떤 애하고 40하고 비교를 하면 될까요? 제일 작은 값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40보다 작으면 과락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락이 아닌 거죠. 자, 으로 주는 그런 것들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죠? 조건이 F3부터 I3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렇죠? 이것과 40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참이나 거짓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수로는 뭘 적어주면 돼요? 이 조건이 참일 때 결과값. 뭐라고 적어주면 되나요? 과락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과락은 그대로 표시될 값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큰 따옴표가 필요하게 되죠.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이 거짓일 때, 즉 과락이 아닐 때 표시할 값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것은 어디까지 한 거죠? 이렇게 쓴 것은 과락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죠? 어디까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렇죠? 요것이 요 부분이 첫 번째 인수죠. 첫 번째 인수. 여기가 두 번째 인수. 가뜩이나 못 쓰는 글씨가 이렇게 쓰려니까 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과락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 요 부분에 안과락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과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뭘 또 써줘야 될까요? 이 내용을 또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이 내용을,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합격 여부에서 했던 그 함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복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복사, 이 함수를 는 빼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얘네들을 요거를 요만큼을 지우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좀 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if가 두 개가 있죠? 요것과, 아이고. 요 if하고 요 if 두 개가 있죠. 바깥쪽 if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if 안에 또 다른 if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첫 번째 인수, 요 부분이 두 번째 인수, 요 부분이 세 번째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if 안에 또 다른 if, 또 다른 if, 또 다른 if, 또 다른 if. 엑셀의 함수가 굉장히 뭐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 원형이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괄호, 괄호, 괄호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이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헷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괄호 많고 따옴표 많고 컴마 많고. 그런데 급제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결과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몇 가지? 세 가지. 결과는 세 가지가 나오겠죠. 합격, 과락, 불합격. 이런 세 가지가 나오겠죠. 어떤 애들이 과락이라고 표시가 됐을까요? 40보다 작은 애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락인 애들은 여기 40점 미만인 게 하나라도 있는 거고요. 불합격인 애들은 평균 점수가 70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합격인 애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애들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